당신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혹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늘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간이 보내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가장 큰 장기이지만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병이 깊어져도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간 손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지방간의 그림자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의 간을 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방간의 위험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나는 왜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지방간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잘못된 오해들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놓친다면 당신은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중해서 당신의 간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는 흔히 지방간 하면 술을 떠올립니다. 물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은 중년 남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지방간 환자 중 80% 이상이 술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최근에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술을 거의 안 마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생각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간에는 약 5% 정도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침착되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 사진으로 간을 보면 지방간은 정상간에 비해 간 실질이 훨씬 밝게 보이곤 합니다. 마치 간이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 간의 지방이 상당히 많이 침착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이 단순히 간에 기름이 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간염, 간경변증, 심지어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신의 간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미 시한폭탄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만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비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비만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약 10에서 20%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한다고 보고됩니다. 이 경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복부 비만, 불균형한 식습관, 유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만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생각하지만 밥, 떡, 빵 같은 탄수화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 포도당으로 바뀌고 남은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산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습니다.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면서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즐겨 먹는다면 당신의 간은 지금 지방 축적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폐경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활동량 감소로 인해 칼로리 대사가 줄어들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고 복부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떡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지방간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어린이 지방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그냥 통통한 거야?
어린아이에게 지방간이라니 설마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비만 아동 10명 중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지방간 역시 방치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만한 아동이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줘야 합니다. 지방간은 정말 무서운 질환이지만 다행히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방간은 잘 살아서 오는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음식이 풍부해 많이 먹게 되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간의 주범 중 하나인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꿔서 식사량을 줄여보고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흰 밀가루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즐겨 드셨다면 이제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양파, 그리고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토마토 같은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요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간에 침착된 중성지방을 배출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하이킹 등 심장이 빨리 뛸 정도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방간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 꾸준히 감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주 관리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금주가 최선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음주 횟수와 양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번, 많아도 2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마실 때의 적정 음주량을 지켜야 합니다. 남성은 순수 알코올 20g 이하, 여성은 10g 이하가 권장됩니다. 소주로 치면 남성은 반병 이하, 여성은 한두 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맥주는 1캔, 양주는 2잔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는 가끔 포금을 하더라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절제된 음주 습관입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간 손상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간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경 변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간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약물은 제한적이지만 동반된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약물 치료는 지방간 개선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자가 진단이나 민간 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나 초음파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간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간은 당신의 노력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간 질환 개선에 관심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